아시아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가 있다면 유명한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있죠. 멸종 위기인 마운틴 고릴라의 주 서식지라고 해요. 마라톤 잘할 것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처음 왔습니다. 내전 중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아프리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여행을 많이 가는 대륙도 아니고 인류의 고향이라는 점 말고는 세계사의 중심이 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리나 역사에 대해 좀 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안척할 기회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니치마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틈새 시장. 저도 아는 척하게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대륙의 크기예요. 우리가 평면으로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랑 미국이랑 사이즈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이 미국보다 3배가 더 커요. 지구본을 한번 제가 볼게요.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있는 요 미국 있죠? 왜 안 그래? 요 미국이 한 4손가락 정도만 다 가려져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은 4손가락하고도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죠. 그 평면 지도로 봤을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는 그린란드도 아프리카 대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사이즈는 아프리카 대륙이 14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미국, 그린란드, 인도, 중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다 합쳐도 이 아프리카 대륙에 모두 집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덤으로 동유럽 대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집어넣을 만큼 공간이 남는다고 해요. 이게 메르카토르 도법 때문인데 이 구 모양인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과 깎듯이 극지방을 잘라서 이렇게 이어붙이다 보니까는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이고요. 적도에 더 가까울수록 더 실제보다는 작아 보이죠. 동서 최장거리가 7,400km, 남북 최장거리가 8,500km. 아프리카 대륙은 6개 대륙 중에 2번째로 큽니다. 그 거대한 아시아의 3분의 2 크기의 수준입니다.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5분의 1 수준이죠. 그곳에 비공식적으로는 약 60여 개의 국가가 있고요. 아프리카 연합 소속으로는 55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또는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부르기 힘들듯이 아프리카 또한 하나의 대륙,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부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복잡한 지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현재는 약 12억 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함께 아는 척 해보시죠. 그 첫 번째 시간은 당연히 지도, 지리 시간입니다. 우선 아프리카를 밖에서 한번 볼게요.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맞은편에는 유럽이 있죠. 서쪽엔 남대서양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 해안선에 이렇게 뚱뚱하다가 이렇게 볼똑 들어가는 데 있죠. 훅 들어가는 데 여기가 바로 여기서 또 써있지만 기니만입니다. 대서양 맞은편에는 당연히 남아메리카가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남극해와 남극 대륙이 있겠죠. 그리고 동쪽에는 인도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쪽에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4번째로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도 마다가스카르예요. 마다가스카르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를요, 여기도 써있네요. 모잠비크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가장 큰 섬 순위는 1위가 유럽의 그린란드고요. 2위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있는 뉴기니 섬, 그리고 3위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 그리고 4위가 바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입니다. 5위는요 캐나다의 베핀 섬이에요. 베핀 섬 정도만 기억하면 아는 척하기 좋겠죠? 아프리카는 대충 봐도 그렇고 또 자세히 봐도 그렇고 해안선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마 5대양 6대주 중에 가장 그리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서 쑥 들어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그리고 뾰족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다잖아요. 실제로 해안선들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이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안선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는 항구가 들어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26,000km 정도래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3분의 1 크기인 유럽의 해안선이 32,000km예요.
조금 굴곡이 있어야지 항구가 좀 들어서기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해운 발전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기도 했대요. 아프리카의 북동쪽에는요 모세가 갈랐다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에서 아덴만을 넘어가면은 아라비아 해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거대한 인도향으로 빠지죠. 그리고 이 홍해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는 수에즈 지협이 있고요. 그리고 작게나마 시나이 반도가 요 수에즈 운하 시나이 반도가 아시아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선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지질학적으로 이 아프리카가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그리고 이란의 뭐 자그로스 산맥이라든지 그리고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 아나톨리아 산맥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묶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유라시아 판과 충돌을 한 아프리카 판이라는 얘기죠. 심지어 서쪽의 모리타니, 뭐 말리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의 에티오피아까지는 아라비아, 사막 등 중동과 생물 지리학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위도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 지방이 사막인 것도 비슷해서 여기에 사는 뭐 동식물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문화적 언어적으로도 이 지역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는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리학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아프리카를 통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하나로 따로 묶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를 따로 묶어서 단원을 그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문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와 민족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프리카 이미지는 어떤가요? 뭔가 뭉뚱그려져 있는데 뭐 대충 그림은 그려지시죠? 막 뭔가 사막도 있을 것 같고 막 정글도 있을 것 같고 막 초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결국에는 뭐 다 더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짬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워낙 큰 대륙이니까는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역적 구분 같은 경우는 뭐 자연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구분이라서 나중에라도 계속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요 북아프리카입니다. 굳이 아프리카를 둘로 구분한다고 하면은 이 거대한 사하라 사막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사하라 사막 북쪽의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볼 북아프리카입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중동지리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곳이에요. 실제로 이슬람교도 많이 믿어서 중동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로는 MENA,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라고 불러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은 아랍어로는 마슈리크, 그리고 영어로는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시리아, 뭐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마그레브 지역을 좁게 보면은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북부 지역 있죠. 뭐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이 북부 지역을 뜻하기도 해요. 이 동네는 고대 시대에는 뭐 그리스라든지 로마 문화권과 좀 함께 움직인 편이었고요. 그리고 중세 이후부터는 이슬람 문화권이었습니다. 실제로 기후도요. 특히 북쪽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같지 않게 지중해성 기후로 굉장히 온화한 편이에요. 북서쪽에는 아틀라스 산맥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산맥 북쪽으로는요 이렇게 좁다랗게 여기도 보이지만은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뭐 좁다곤 하지만 이 해안 평야를 합쳐놓으면은 미국 영토에 버금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안 평야와 아틀라스 산맥을 지나면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커녕 동식물도 살기 힘든 사막이 이렇게 크고 넓고 길게 있으니까는 사막 북쪽과 사막 남쪽이 모든 면에서 구분이 되겠죠. 아까 말한 나라들의 남부 지방부터 뭐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등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말리나 니제르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남쪽은 서부 아프리카로 속하기도 하고요. 차드 같은 경우도 중부 아프리카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젖줄은 누가 뭐래도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겠죠. 브라질의 아마존강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을 경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1등이 바뀌기도 합니다.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이집트 등등 10개 나라 정도가 이 나일강 유역에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에서 계속 남쪽으로 오다 보면은 여기도 사막인 건가? 여기는 사막이 아닌 건가? 하는 동네가 나와요. 사하라 사막과 그 남쪽 지대의 경계선 같은 점이지대라고 볼 수 있는 사헬지대가 나옵니다. 완전 건조지대인 사하라 사막과는 조금 다른 반건조지대입니다. 사헬은 아랍에서 해안을 뜻하는 사힐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하라라는 거대한 모래바다의 해안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헬도 사막화되는 중입니다. 지도에서도 조금씩 튀어나오는데요. 여기는 세네갈부터 시작해서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북부, 차드 중부, 수단과 남수단의 경계부터 해서 에리트레아와 이렇게 에티오피아 북부까지 이어집니다. 요렇게 사헬을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펼쳐집니다. 여기도 꽤 복잡해요. 좀 넓어져 아프리카가. 여기서부터는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아프리카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월드컵 때 자주 들어본 나라들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여기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여기가 축구를 잘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아프리카에는요 주로 사바나가 펼쳐집니다. 개그 콘서트의 사바나의 아침을 기억하시면 제가 맞습니다. 이 사바나가 뭐냐? 열대 초원입니다. 중앙유라시아의 초원, 스텝 지역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 해안가에 있어서 건기와 우기, 그러니까 건조한 시기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번갈아서 와요. 건기 때문에 큰 나무는 잘 못 자라지만 우기 때문에 긴 풀들은 그래도 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자랑 얼룩말, 기린과 하이에나가 뛰어노는 그 느낌 아시겠나요? 특히 사바나에는요 기린, 코끼리 같은 거대한 동물상, 그러니까 그 거대한 동물군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해요. 중세시대 서아프리카의 북쪽에는요 가나 제국, 말리 제국, 송가이 제국 등등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네임드 제국들이 조금은 있던 지역입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와서 소금, 황금을 사가는 사막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했어요. 대항해 시대에는 유럽 열강들이 처음 진출하기 시작한 아프리카 지역이 바로 이 기니만 근처입니다. 처음에 무역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약탈을 하고 결국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기니만에는요 후추 해안, 곡물 해안, 상하 해안, 황금 해안, 노예 해안 등등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서아프리카의 젖줄은 나이저 강이에요. 니제르, 나이지리아 모두 나이저 강에서 이름을 따온 나라 이름들입니다. 기니 남부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기니 남부 고원에서 발원해서 말리와 니제르를 거쳐서 결국에는 나이지리아 쪽으로 흘러서 기니만으로 흐릅니다. 말리 제국, 송가이 제국도 이 나이저강 상류에서 발전을 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흔치 않게 벼농사까지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저강 하류에는 나이저강 삼각주가 이렇게 있네요. 나이저강 삼각주가 있는데 여기가 벼농사도 잘 되고 심지어 석유도 나온답니다. 아프리카에서 흔치 않은 꿀땅 덕분에 나이지리아는 현재 인구도 2억 명이 넘고 한때는 경제적으로 좀 촉망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내전이 거듭되고 있죠. 물론 지금도 서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네임드 국가긴 합니다. 참고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표방하는 보코하람이 이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경계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드 호수입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지대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이 차드 호수 서쪽에 있는 니제르와 나이지리아는 어떻게 보면 서아프리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드 호수 동쪽과 남쪽에 있는 카메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아프리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차드는 이 지역말로 호수라고 합니다. 나일강에서 이 나일이 고대 이집트어로는 강을 뜻해요. 그만큼 이 차드 호수 근처에 있는 차드 사람들에게는 이 차드 호수가 어떻게 보면 호수 그 자체, 물 그 자체인 셈이겠죠. 중앙아프리카의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차드, 그리고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콩고 공화국,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등등이 보통 속해 있다고 봐요. 이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열대 우림입니다. 적도 근처에 형성된 엄청 우거진 밀림 있죠. 아마존 숲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인 콩고 열대 우림이 바로 이 중앙아프리카, 특히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친척벌쯤 되는 침팬치, 보노보, 고릴라 등등이 이 열대 우림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브라질의 아마존과 열대 우림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실제로 이곳에는 여기도 자세히는 안 나와있지만 콩고 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평평한 콩고 분지도 형성이 돼요. 유역 면적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다고 해요. 그러나 이 농사에 적합한 강가가 아니라 굉장히 우거진 열대 우림이라는 점. 서아프리카 때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요. 보통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을 아까 말한 사바나가 호 모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거는 서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중앙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인 비룬가 국립공원이 이투리 삼림, 그러니까 콩고 분지 동쪽 끝에 있습니다. 멸종 위기인 마운틴 고릴라의 주 서식지라고 해요. 화산성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빙하부터 사바나, 열대우림, 습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다만 여행은 못 갑니다. 총 맞습니다. 내전 중이에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등 마라톤 잘할 것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이곳에는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Y자 모양으로 생긴 협곡인데 약 1억 년쯤으로 추정되는 과거에 땅이 Y자 모양으로 쪼개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랑 아프리카 대륙 본토랑 소말리아 반도가 이런 식으로 쪼개졌어요. 나중에는 이 소말리아 반도도 어떻게 보면 섬처럼 쪼개질 수도 있다. 몇 천만 년 뒤에는 그런 얘기도 이미 나오곤 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Y자 형태로 쪼개지면서 열대 우림이었던 동아프리카가 건조해지면서 사바나 등으로 변했고, 나무에 살던, 그러니까 열대 우림의 나무에서 살던 인류의 조상이 땅으로 내려와서 주로 나무에서 거주하던 유인원들과는 다르게 호모사피엔스, 그 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등으로 진화했다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거는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죠. 아무튼 이 지질 활동 때문에 동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고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를요 우리가 하이 아프리카라고 부르고요,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는 로우 아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조용필 선생님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때문에 거대한 단층 호수도 많이 발달을 해요. 딱 있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19세기 중반, 1858년이었나요? 영국 사람이 나일강의 발원지를 찾다가 요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그 당시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호수뿐만이 아니라 탕가티나코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말라위 호수, 이 호수들이 어떻게 보면 동아프리카에 굉장히 거대한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4대 강 중에 나일강, 그리고 콩고강이
아프리카 지구대에서 발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아프리카의 4대강 얘기를 제가 가끔씩 했는데 이 4대강이 한강, 금강 뭐 이런 게 아니고 북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저강,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열대우림의 콩고강, 그리고 나중에 말할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잠베지강, 이렇게 4강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4대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북미의 나이아가라, 남미의 이과수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호수로, 아니 3대 폭포로 불리는 빅토리아 폭포도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아시아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가 있다면 아프리카에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급수대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동아프리카에 전부 다 고원지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과 연결되는 이 에리트레아라든지 지부티, 그리고 에티오피아 동부, 그리고 소말리아, 그리고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 등등에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뿔소 뿔처럼 이렇게 볼뚝 솟은 요 소말리아 반도를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릅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건너편 동쪽에 있는 남수단이라든지 뭐 우간다, 에티오피아 서부 같은 경우는 사바나 지역이래요. 그 유명한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있죠. 이 탄자니아 북부에 있습니다. 케냐 접경지대에 있어요. 남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배운 지리의 복습 시간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중앙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의 저미지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앙골라, 뭐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는 주로 사바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4대강 중 하나인 잠베지 강이 이 앙골라에서 출발해서 빅토리아 폭포에서 중간에 훅 떨어졌다가 인도양으로 결국에는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뭐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리고 여기도 보이다시피 남아프리카 북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에는요, 나미브 사막, 그리고 칼라하리 사막 등 사막지대가 또 남부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남아프리카의 맹주는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겠죠. 대륙의 맨 끝에 위치한 데다가 남쪽에 해안 평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심지어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북단과 가장 남단은 오히려 기후가 비슷한 지중해성 기후예요. 심지어 이 남아공에는요, 다이아몬드, 금, 주석, 우라늄, 플루타늄 같은 광산 자원도 굉장히 많고요. 오래전부터 유럽인들이 건너와서 산업 기반을 쌓아서 현재까지도 아프리카에서는 경제 강국으로 꼽힙니다. 물론 그 백인과 흑인의 차별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참고로 그 남아공의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는요, 남아공 북동쪽에 있고요. 프리트리아라고 써있는데 바로 남쪽이 요하네스버그예요. 그리고 남아공의 법정 수도인 케이프타운은요, 남아공의 남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이 있는 케이프 반도에는 아프리카를 돌던 유럽인들에게 희망을 준 희망봉이 바로 여기 있어요. 1488년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발견했다고 하죠. 참고로 우리가 희망봉이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희망봉을 돌고 나면은 바다 방향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때 발견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야, 이제 다 돌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길게 했습니다. 이게 이후에 아프리카 지리가 갖는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종교, 자원 등등의 인문지리 이야기, 그리고 아프리카 국명, 주요 나라들 이름의 어원 등등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너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을 보고 뭐 제작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놀러가기 무서운 동네입니다. 저도 참 해외여행 좋아하는데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엄두가 잘 나지 않기는 합니다. 뭐 무서운데 꼭 갈 필요 있나요? 그냥 지도로 보면 되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들으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우리 생각보다 넓듯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의 인종, 하나의 민족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인류의 요람,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